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오후 8시 9분입니다. 주말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분위기는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나스닥이 빅테크 종목이 반도체가 조금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조금 빠졌긴 했는데 나스닥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하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지금 보시면 오히려 나스닥이 좀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나머지 종목, 나머지 업종들이요.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그죠? 업종별 순환매. 하루는 엔비디아, 뭐 AI, 빅테크 이런 게 올랐다가 하루는 나머지 친구들이 올랐다가 미국 증시는 지금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는 엔비디아 쏠림, 뭐 AI 쏠림이 굉장히 심했지만 지금 이런 모습은 쏠림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뭐 그런 순환매가 도는 긍정적인 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긍정론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구글이 상승하고 그죠? AI 테마 자체가 완전 또 죽은 것도 아니고 종목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하여튼 순환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한 종목 수가 많았고요. 나스닥만 좀 하락했지만 심각한 낙폭은 아니고 나머지 지수들은 많이 오르기도 했다. 러셀 지수 1% 올랐죠. 그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한 이슈는 계속해서 없습니다. 연말 연초 계속해서 미국 증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그냥 기술적인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고 하여튼 그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감, 위험 신호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나스닥 좀 보시자면요. 나스닥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여기인데 중요한 자리를 놓고 잘 올라가지 못하는 상승 탄력이 좀 죽은 모습이긴 한데 매수 대응이 여전히 정석적인 그런 영역입니다. 한 번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닥은 확인됐고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하여튼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도 계속해서 찔끔찔끔 높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없는 것뿐이라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은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런 움직임은 나스닥 지수의 건전성 높이는 것도 좋은 측면이고 그죠? 하여튼 뭐 한동안 너무 급등했던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급등했던 종목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는 이래저래 지금은 좋은 측면을 이래저래 좋은 측면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죠. 좋은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S&P 지수도 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조금 빠졌지만 별로 빠진 건 없어요. 낙폭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상승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좋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일단 올랐죠. 예. 고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 안 좋은 게 딱히 없어요. 주식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재미있는 게 그 채권은 장기 채권 보시면은 힘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채권은 지금 하루하루 위기를 넘기고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죠? 자칫 삐끗하면은 아래쪽으로 하락 목표치가 확 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디가 붕괴되면 그럴까요? 아마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여기가 붕괴되면은 확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벼랑 끝을 걷고 있는 거죠. 그죠?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장기 채권이 불안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러셀 지수 같이 이런 금리에 민감한 이런 지수에는 별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꾸역꾸역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하여튼 다른 것도 좀만 보자면은 반도체 지수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이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번쯤 5일선 깰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매수 대응이 정석이죠.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자리가 저항입니다. 이 자리를 또 돌파 한 작 하면은 다시 좀 탄력적으로 시세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뭐 지난번 상승이 너무 좀 강해서 지난번 상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피로감 때문인지 일단 상승 탄력은 얘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던 이런 반도체 지수도 지금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런 모습 자체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좋은 상황이에요. 변동성 지수를 봐도 그래요. 변동성 지수가 튀어 오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은 한 번쯤 변동성이 튀어오를 수도 있는 날이었으나
위기를 잘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거죠. 그죠? 시장의 어떤 특별한 위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변동성도 안정적이다. 라는 거 쭉 다 살펴봤고요. 뭐 외환 시장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냥 넘어가고요. 일단 금값도 잘 올라가고 있으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니까 이런 거 좋죠. 예. 그러니까 금값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답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답답함이 어떤 추세의 건전성, 상승 추세의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다 시장 긍정적입니다. 구리값 이런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값, AI 테마, 뭐 상승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자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갈 거라면은 오늘 최소 이런 자리 아니면 최소 5일선 아니면 5일선까지는 돌파 한 장 해주는 게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선 가장 좋은 그림이긴 하겠죠. 하여튼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그런 자리 계속 우상향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이런 모습이었죠. 코스피부터 좀 보자면은 오늘 반도체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0.1%밖에 안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하루에 3% 5% 움직이는 걸 해보시면 지금의 높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봤을 때 0.14%는 안 움직인 겁니다. 그죠? 좋아할 수 없는 거고 하이닉스는 하락하기도 했으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난 뒤로 지금 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반도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잠깐 하루 정도 쉬고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본격적인 추세적인 반도체의 쉼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하루는 쉬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오늘은 또 방산이 또 많이 움직였죠. 그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코스닥에서는 그 제약바이오가 좀 추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그 반도체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코스닥의 시간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지금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코스피에 있는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지금 코스피가 더욱더 건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마치 어젯밤 미국 증시처럼 순환매가 돌면서 방산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바톤을 이어서 가는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방산업종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의 상승이 좀 쉬어가야 반도체가 박살나지 않으면서 반도체의 상승이 적당히 쉬어가야지 그래야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도 그래야 살아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때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쉬어간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일단 좀 자세한 내용들 좀 보자면은 일단은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신고가 랠리 중인데 이런 급등과는 다르죠. 이런 급등과는 다르게 옆으로 기어가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건전성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직 코스피가 죽은 건 아닙니다. 코스피의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코스피가 그만 가야 코스닥의 시간이 올 텐데 아직도 코스피의 시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코스피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돌파한 척 해야 뭐가 의미 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보시면 5일선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 21선을 지지하긴 했으나 어쨌든 다소 좀 불안한 흐름, 답답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미국 증시에서 보셨다시피 장기 금리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러셀 지수 이런 거 상승하는 걸 보면 뭐 코스닥도 분위기 괜찮을 거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텐데 어쨌든 아직까지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특별히 위험 신호 없습니다. 한국 증시에도요. 풋옵션 이런 거 위험 신호 없고 뭐 변동성 지수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시장 흐름 건전합니다. 뭐 건전하다기보다는 건전성이 좀 회복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의 움직임은요.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래로 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이 계속 지속 중이죠. 그죠? 하여튼 근데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직까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난번 상승 추세였으니까 이 상승 추세의 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난번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번에 이런 고점까지는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얘가 어디서 꺾이는지 좀 잘 보자고요. 어디선가 꺾이면 이제 고점의 높이가 확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율이 금방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아무튼 계속 원화가 약세라고, 원화는 약세야라고 너무 강하게 믿어버리는 거는 지금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좀 굳어버려서 좀 올바른 대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될지 고민해보자라는 오픈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면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죠. 이런 거 삼성전자의 급등, 이런 종목이 급등한 거잖아요. 저점 대비 지난번 조정 저점 대비 거의 50%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둔화는 건전성을 회복하는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아직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끝나고 쉬어간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이 아직 끝나다라고 보기는 또 조금 좀 애매합니다. 더 확인이 필요해요. 삼성전자가 쉬어간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이제 내일도 본격적으로 좀 못 가고 이래야 됩니다. 내일도 빠지거나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못 가는구나 싶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뭐냐면은 지난번 저점 50만 원에서 5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3거래일째 상승이 일단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 힘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거 하나만 보고 삼성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닉스가 쉬어간다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하이닉스는 얼마든지 다시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일 본격적으로 한 번 더 5일선을 깨고 내려오거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쉬어간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도체는 달리고 있어요. 달리기가 조금 둔화됐을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내일까지 못 간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이렇게 다음 주 초반에도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못 간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가 쉬어가는 계기로 쉬어간다라는 의미로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 제약바이오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다 뭐 본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방산 업종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방산 ETF인데 이런 거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고점 돌파 한착했죠. 돌파 한착하면서 신고가 랠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하는 게 정석적이겠죠. 일단 신고가 랠리. 방산이 지금 작년에 6개월 동안 쉬고 올해 새롭게 연초부터 좀 달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시장 분위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좋거든요. 반도체만 쉬어간다라면 얘가 다시 2026년 한 해 동안에 또 굉장히 눈부시게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죠? 제약 바이오는 거의 몇 년간을 1년 반 가까이를 지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어떤 시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이 없죠. 이런 것들 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부터 좀 볼까요? 중국부터 좀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이죠. 뭐 이것도 신고가 계속해서 가고 있네요. 그죠? 랠리 중입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구리값이 신고가 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중국과 상해종합 지수는 비슷하니까. 상해종합 지수와 구리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니까요. 일본 증시도 여기 그죠? 여기가 전고점이라 이거를 여기 전고점 저항을 넘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잘 나가고 있는 거고, 유럽 증시도 신고가 랠리. 유럽 증시는 특히 어때요? 작년에 6개월을 쉬었다가 이제 신고가 랠리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방산 ETF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 랠리 하는 중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